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의 책을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예감을 느낄 때 직감이 안 좋다거나 촉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하죠. 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제를 가진 책이에요. 로라 후앙이 쓴 직감의 힘입니다. 로라 후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직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부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수천 명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직감이 실제 성공을 이끄는 방식을 행동경제학, 조직심리학 관점에서 이론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근거는 없지만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느끼고 또 어떤 순간에는 미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요. 저자는 그 느낌이 그저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현상이라는 걸 책 전반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 느낌을 직감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데이터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직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촉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 직감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온 사람들인 거죠. 책에서는 직감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직감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라고 말해요. 직감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직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그 과정을 똑부러지게 설명할 순 없어도 나 자신을 조금 더 믿고 나아간다는 뜻일 거예요. 직감이라는 조용한 신호를 평생의 무기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책, 직감의 힘 읽어볼게요. 책에서는 직감의 3가지 유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직감의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는데요. 이 실행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별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책의 앞덜머리에서 설명하는 직관과 직감의 차이, 그리고 직감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약해 볼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공유, 알림 설정 모두 감사드려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직감의 힘, 로라 후앙 지음, 김미정 옮김, 21세기 북스. 직관은 과정, 직감은 결과다. 직감이라는 건 불현듯 느끼는 명료함이에요. 내면 깊은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적인 통찰을 말하죠. 대부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강한 확신이나 믿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요. 반면에 직관은 정보 처리 과정 자체를 뜻해요. 직관은 정보를 접하고 외부에서의 데이터, 어떤 정보라던가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직관은 과정이고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직감으로 인식하는 명료함이 나타나죠.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직감은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명료하게 직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될 때까지 직관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직감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직감, 촉을 굉장히 신비하고 즉각적인 답변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또는 정반대로 직감을 무시하고 데이터, 정보만을 최고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직감의 신뢰성은 직관 과정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야구든 체스든 경영이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통합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직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누가 직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감은 사람마다 다르죠.
직감이 결과이고 직관이 과정이라면 이걸 경험하는 개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직감은 곧 당신이다 라고 말해요. 직감은 당신의 지식과 관찰 내용, 배경, 기억, 진실, 관계, 감정, 정서지능, 실망, 상실, 트라우마 같은 살아온 모든 경험의 영향을 받아요. 직감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직관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정점에 있죠. 그래서 직감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직감하는 것은 당신 고유의 것이고 개인적이고 독특한 거예요. 따라서 이 직감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감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활용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 성향 같은 우리를 우리다운 존재로 만드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직관 과정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관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직감을 배우게 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직관 과정을 연마하고 숙달하면서 직감을 인식하는 능력을 높이고 직감이 성공으로 이끄는 믿을 만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무시당하기 쉬운 직감의 특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직감이 묻히지 않도록 나의 조용한 직감에 귀 기울여야 해요. 직감의 순간에 도달하기. 저자가 가르치는 MBA 학생들에게 MBA에서의 경험을 종이컵 채우기에 비유한데요. 2년 동안 MBA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자신의 종이컵에 채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엇으로든 그 컵을 채울 수는 있지만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은 딱 그 종이컵만큼이에요. 자신의 종이컵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많은 기회와 경험을 맛보게 돼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듯이 강의라던가 동아리 활동, 스포츠 행사, 네트워킹 행사, 초청 강연, 교수님과의 만남, 인턴십, 여행, 온갖 사람들과의 접촉, 온갖 주제와 접촉할 기회가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종이컵에 각 수도꼭지의 물을 받으려고 할 때 물이 들어오는 만큼 컵 밖으로 물이 쏟아져 흐르기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 수도꼭지 저 수도꼭지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경험하려고 했어요. 2년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의 종이컵에 물이 가득하겠지만 각자가 그 안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특정 경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을 정하면 수도꼭지를 세게 열어서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하는 대신에 졸졸 떨어지도록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수도꼭지 아래 종이컵을 놓고 이 수도꼭지에서 10방울, 정말 중요한 수도꼭지에서 60방울,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위해서 또 다른 수도꼭지에서 한두 방울씩 물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종이컵을 가득 채웠을 때 학생들은 비로소 나의 종이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도가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학생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문제나 질문에 대한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돼요. 저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자신의 컵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유사하거나 접점이 있는 개인적 경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 문제와 관련된 하드 데이터와 정보가 내 종이컵 안에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최신의 정보인지 아니면 오래된 것들인지, 내가 가진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 아니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내 종이컵 안에 몇 방울 담겨 있는지도 모르게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질문들과 관련된 정답과 오답은 없어요. 어떤 답이든 간에
당신이 그걸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종이컵 안에 어떤 정보가, 어떤 경험이, 어떤 분량으로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외부의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직감으로 형성된 거예요. 직감은 세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감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대요. 아하 하는 유레카의 순간이 있고 어허 하는 스파이디 센스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와 하는 순간, 졸트의 순간이 그것입니다. 각각은 특정한 감각을 동반해요. 유레카는 연결하는 감각이 들고요. 스파이디 센스는 충돌하는 감각을 느껴요. 졸트는 대체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각각의 직감에는 고유하게 촉발하는 원인이 있고 인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직감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트위터, 현재 X라고 불리죠.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자신이 경험한 유레카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전을 뒤적이던 도중에 갑자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위터라는 단어였어요. 단어의 첫 번째 정의는 소소한 짧은 정보, 다음의 정의는 새들의 짧은 지적임이더군요. 유레카! 제가 개발하고 있던 사이트를 완벽하게 묘사해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제 새로운 회사의 이름이 되는 건 물론이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레카의 순간은 확인의 순간입니다. 새롭게 경험하는 무언가가 지금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잘 연결되는 것에 깜짝 놀라서 주목하게 되는 순간을 말해요. 반면 스파이디 센스라는 두 번째 직감을 살펴볼게요. AI 전략가이자 헤비덴컴퍼니의 창업자인 로렌 브리엔스는요. 중요한 직책을 맡길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스파이디 센스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팀원 모두가 면접 후에 티나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직책에 얼마나 적임자인지 극찬했어요. 제가 면접을 진행했을 때도 그녀가 우리가 요구하는 경험을 전부 갖춘 사람임을 부정할 순 없었죠. 그래서 그녀를 채용했습니다. 채용 과정 내내 약간의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티나가 저지른 재앙적인 행동들, 우리 회사를 망친 행동들을 낱낱이 조사하면서 저는 에너지의 불일치에 주목하고 스파이디 센스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게 바로 스파이디 센스입니다. 유레카나 스파이디 센스나 둘 다 행동의 촉매제이기도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지만 굉장히 다르죠. 스파이디 센스는 새로운 정보가 올 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불편해지거나 동요될 때 나타납니다. 한편 졸트라는 세 번째 감각도 있어요. 노마의 수석 요리장이었으며 브리게이드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다니엘 지우스틴은 졸트를 느낀 것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된 계기였대요.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급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죠. 저는 동요했고 제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최고로 불리는 미슐랭 3스타 식당인 노마의 총괄 요리장이었어요. 식품과 미식 분야에서 경력의 최정점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경력을 포기하고 학교 급식실, 교도소 수감자,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제 전문성을 발휘하기로 결심했죠. 늘 알고 있었던 것이나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흔들릴 때,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우리는 졸트를 경험합니다. 유레카의 순간이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해 주는 것과 달리 졸트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걸 바꾸게 만들어요. 새로운 정보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신념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유레카와 스파이디 센스, 졸트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직관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외부의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조합하는지 인식함으로써 무엇이 각 직감을 촉발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사전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죠.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들도 있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전 지식이죠. 데이터는 자극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 당신이 몰랐던 것들이 외부의 자극으로, 자극의 형태로 들어와요. 사전 지식과 자극이 일치할 때 우리는 유레카를 느낍니다. 사전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자극이 있다면 우리는 스파이디 센스를 느껴요. 그리고 사전 지식과 완전히 대체되는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졸트를 느낍니다. 이렇게 사전 지식과 자극이 얼마나 상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각각 다른 직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사전 지식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전 지식에 따라 자극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극에는 당신의 경로를 좌우하는 힘이 있어요. 자극은 우리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요. 직감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의미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자극과 사전 지식 사이에 간극이 있지만 아직 직관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직감이 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종이컵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을 뿐이에요. 혹은 직관 과정을 더 오래 거쳐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아직 직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 과정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간혹 이 과정 중에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두고 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정직한 친구, 직감. 직감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신의 직감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항상 옳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정한 당신일 때 당신에게서 나온 직감은 항상 옳다는 뜻이에요. 물론 직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지 않는 한 직감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직감은 더 올바른 직감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사전 지식이 항상 옳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직관 과정에서 우리의 사전 지식이 틀렸음을, 때로는 크게 틀렸음을 깨닫는 변화를 겪을 때 졸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졸트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사전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사전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나타나는 바를 진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졸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졸트 역시 당신의 직감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으라는 게 자신의 인지적 편향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편견이 존재하고 자신의 의견을 확증해주는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외부 요인을 탓하기도 해요. 핵심은 자신의 습관이나 패턴, 집착, 강박을 아는 거예요. 내 종이컵에 어떤 것이 얼만큼의 분량으로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면, 나쁜 면, 추악한 면을 모두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나의 직감이 정말 의존할 만한 것이 됩니다. 무엇이 직감을 흐려지게 하는가? 우리는 항상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20년에 걸쳐 경험을 쌓았나요? 아니면 1년의 경험을 20년째 반복하고 있나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상황적 오만이란
개인이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직감 혹은 직감이라고 믿는 것에 의존해서 잘못된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는 상황 특정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상황적 오만은 자신이 매우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유효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직관에 이르게 할 자극들을 무시하게 돼요. 중요한 걸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죠. 직관 과정을 익히고 직감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저자는 중요한 것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또 다른 요인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사이에 한없이 미묘한 차이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고 말합니다. 이 한없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직감이 큰 역할을 해낼 거예요. 우리는 직관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소스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연결하고 포스트잇 메모와 팝업 광고를 연결지어요. 데이터는 이런 패턴 인식 과정에서 원재료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새로운 자극을 접할 때 우리의 직감은 현재 상황이 상기시키는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직관을 보완하고 검증해요. 나의 결정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나 맥락을 찾아내죠. 직관 과정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 전체를 파고들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것까지 끌어내서 직감을 만든다는 데 있어요. 따라서 당신의 직감은 바로 당신입니다. 직감은 우리만의 초능력,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에요. 하지만 직관은 사랑이나 요리, 체스, 음악과 같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마스터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직관 과정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내도록 직감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 신호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직관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직감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직관을 통해 속삭이는 중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진실하고 머리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명료한 순간에 충실하세요. 외부 세계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질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직감에 귀 기울이는 게 대체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직감에 따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